창립 2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하는 기운과 또 귀한 내빈께서 왕림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교 이사장으로서 사실은 그동안에 역대 이사장, 역대 원장님들께서 이루는 그 박상의 숟가락 하나 정도 얹은 정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름 부끄럽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키우리를 건설에 올려놓으신 우리 키우리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여러 선배님들께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청의 조정원 청장이 늘 잊지 않고 이런 시간에 함께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 이사장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셨고 큰 힘이 되어준 우리 최상무 이사장이 잊지 않고 잘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신년에 첫날에 KTX 열차 안에서 우리 박옥식 전 이사장, 명의 이사장이신데 전 이사장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키우리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박성순 초대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영희 전 원장님, 그리고 현재 키우리를 맡아서 정말 호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원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21주년의 큰 역사 앞에서 큰 도움을 해주신 우리 김재부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까지 귀한 분을 모셔서 정말 좋은 상을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키우리가 처음에 창립할 때 목적은 지역의 산업생태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 큰 이념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념이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50년, 100년 지역에서 키우리가 큰 울리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소 저희가 활동하는데 힘이 붙이고 또 여러분들 기대하실 만큼 역량이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또 키우리가 가는 길에 위해서 밤에 등불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면 키우리는 아마 큰 발전의 역사를 거듭하는 단체가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신 분인데 소개해드리고라도 양해해 주시고 늘 키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키우리는 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래 강주장마지감 중소벤처기업청장님의 축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주전남 중소기업 청장 조정래입니다. 먼저 오늘 키우리 창립 21주년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자로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에 구입해서 딱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기업들 그리고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 이렇게 또 기업인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조금 많이 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공부로 이렇게 또 전달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해왔는데, 저도 이렇게 지난해 이렇게 또 중간쯤에 박성수 고문님의 이렇게 또 소개를 한 번씩 이게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의 이런 강연을 듣고 또 이렇게 식견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모임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3기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키우리 회원님들께 좀 감사드리고요. 이끌어 주셨던 차영훈 원장님 그리고 김보근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이렇게 저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올해가 시작하면서 보니까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선거가 가장 많은 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거도 많고 또 변화와 불확실성이 이렇게 좀 많아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전략을 세우거나 이럴 때 이렇게 조금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끝난 그 대만의 그런 총통 그 선거를 보니까 이 천하가 이렇게 양분되다가 세 조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을 볼 때 뭐 진교라는 거 이렇게 좀 잠깐 보는데 이제까지는 뭐 미중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산진영 뭐 이렇게 민주진영 나눠져 가지고 극한 대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뭔가 좀 다른 동인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조화로운 그런 이제 세계로 이렇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저는 조금 보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또 이렇게 또 불확실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전진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지금 민생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연구 보고를 받고 계신데요. 항상 이렇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이렇게 공직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앞으로 가시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청룡의 기능을 받아서 이렇게 경성하시기 바라면서 하시는 모든 사업 그리고 또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립 21돌을 자축과 더불어 키우리 영원한 공연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축하 떡 케이크 있겠습니다. 절단식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테이블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됐어? 선생님 좀 가운데로 이렇게 좀 와주십시오. 네, 좀 이렇게 좀 네.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예. 예. 이렇게 자 이제 사진 찍을 건데 손만 이렇게 해주시고 네. 저 카메라 보십시오. 자 여기 봐주십시오. 예. 불빛이 가야 돼. 하나, 둘, 셋.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하 그 케이크는 시의원 박원수 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원수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념식 마지막 행사인 키우리 노래 합창이 있겠습니다.
한국영실련 사무처장이신 오수석 사무처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키우리 이사 오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키우리 노래 굉장히 의미가 깊은 노래입니다. 우리 성진이 교수님하고 우리 박성수 전원장님께서 작사하셨고요. 황명님께서 작곡했습니다. 이제 키우리를 대표하는 노래니까 여러분 앉아서 부르면 별로 힘이 안 나요. 다 이거 쓰셔서 기다리시기 바라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책장에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사가. 예. 앞에 있고요. 강이 깊어도 산이 높아도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자. 물길도 산길도 두렵지 않네 아름다운 동행자. 빛나는 그 이름 산하협동. 인생을 기울이 기억을 기울이 기울이 이어졌습니다. 바람 불어도 눈이 내려도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 바람도 풍기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동반자. 찬란한 그 이름 산하협동. 지역을 기울이 나라를 기울이 기울이 기울이. 네, 고맙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인재를 키우고 지역을 키우고 아름다운 동행자이자 영원한 동행자임을 확인하는 키우리 노래였습니다. 우리 키우리 노래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포럼 시작하기 전에 2부 행사인 산하협동 자문협약식을 하겠습니다. 차인영 원장님, 미래 L&D 박하실 대표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서군종 이사님, 또 국립복고대학교 공과대학 조경학과 이상 교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협약식은 우리 키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141교 수제로서 산하협동에 관한 경영능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와 같이 자문협약식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배우고 있다고 짬뽕 해주시면 안에서 찍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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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미래 LNG 서은주 이사님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제가 목이 쉬는 바람에 소리가 이상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미래 LNG 경화실 대표님을 대신하여 본 행사에 참석한 손무정 이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키우이에 가입한 지 약 1년가량 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장과 즐거움을 키우이를 통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번 일교수 생활을 통해 더 많은 기쁨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고 또 우리 키우이 모든 회원분들께도 항상 즐거운 일과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단상에 서니까 신기루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는데 그 점도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우리 키우이에 도움이 되는 미래 LNG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기성교수 국립대학교 이창 교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조경학과 이창훈입니다. 먼저 키우리 21주년을 축하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차용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쓰임이 있는 일에 사용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키우리에서 오늘 이제 협약을 맺게 된 서훈정 이사를 처음 만났고요. 사람이 다 그랬듯이 접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만남을 과정을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오늘 협약까지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약식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오늘 협약을 맺게 된 휴식점 업체를 비롯한 키우리 회원님들에게 어떤 수입이 되고 제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보내주신 분들 몇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김춘선 총장님, 강준은행 고병일 행장님, 강준영남 경제단체연합회 마기수 회장님, 주식회사 전통 김만은 회장님께서 축하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창립 제21전 기념행사를 마치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진행은 우리 대변인이신 정세현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선욱 사무처장님. 몇 년간 우리 차용원 원장님과 또 진선욱 사무처장님 그리고 또 국리 차장님 모두 다 너무너무 애 많이 주셨고요. 또 2024년 지금 청명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다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1년에 딱 한 번 2월에 저희가 인사를 아마 사전에 다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 새해 인사 한번 같은 테이블에 있는 분들끼리 덕담 나눠보시고 바로 2부 행사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키우리의 50년 100년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함께 덕담을 나누면서 저희는 2024년 올 한 해에도 기원해 주신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어서 249회 사자협동 프로그램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K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혁명 생태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모셨는데요. 잠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그리고 석사 박사도 함께 동대학원에서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한사회적기업진흥원장님 그리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 그리고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김재구 회장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경영학회 김재구입니다. 무엇보다 이 새해 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 우리 기업인들 또 이 학문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산학협동의 기운을 함께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K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혁신 생태계 전략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하나는 왜 지금 이제 신산업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왜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21세기의 기업 세계들, 특히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가 귀한 기념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소수가 시작되었는데 마치는 시간은 제가 가급적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오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앞쪽에 있어서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소개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온 경우는 여러 번 이제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제일 많이 찾아왔던 때는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12년부터 한 15년 사이에 그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광주에 자주 와서 우리 뭐 사회적 경제인들 또 일반 기관들 우리 지금 주기청장 계시고 또 고용노동청도 있는데 다양한 분들하고 함께 이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소개가 있었던 것처럼 20대 대통령 인수위의 균형 발전위원으로 제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사실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 제가 원래 이제 회장 임기 전에 약 1년 반 전에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벌써 2년 반 전에 선출이 되었는데 그렇게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키우리가 얘기하는 산학협동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는 여기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들이면 열심히 이제 연구해서 테뉴어 받아서 정교수가 막 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다 주요한 대학, 전국에서 거점 대학, 뭐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다 주요 대학에 재직하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열심히 해서 이게 교수가 되었고 또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인재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벌써 지방이 이렇게 막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한국경영학회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경영학이 실용학문이고 또 현실 세계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경영학회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사실은 학회장에게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게 대학만의 문제를 놓고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지역이 혁신 생태계가 되어서 지역의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서 대학이 그 일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육성하는 이런 방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뒤에 말씀드릴 그 지역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국가 아젠다로, 내셔널 아젠다로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새로운 당선자가 있고 그 김병준 위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역균형 발전. 우리 보니까 우리 키우리의 2003년도에 그때 이미 지역균형 발전과 상해특별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가 있으셨더라고요.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김병준 선생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원래부터 교류가 워낙 많은데 경영학회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좀 도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광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 확인한 것이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쇼핑몰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굳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그 집값 비싸고 물가가 낯선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광주에서 우리 전남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기업혁신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또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럼 왜 이렇게 지역에 어려움이 있느냐.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현실도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아까 결국 지역에서는 인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초중고까지 다 부산에서 졸업을 했는데 부산 하면은 저는 잃어버린 20년 따라 일본이 아니라 부산이야말로 사실 잃어버린 20년 노인과 바다만 남은 부산 이런 것이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매년 청년들 중에 1만 명 정도가 외부로 유출됩니다.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이제 10년 이상 지금까지 숫자가 나타나니까 10만이면 중요한 어떤 지방 소도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매년 10,000명의 청년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부산으로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아마 이런 현실은 숫자가 좀 다를 뿐이지 광주도 또 전남 지역 통틀어서도 다르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면서 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그 물가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지는 사실 우리 기성세대는 잘 알기 힘들 정도로 젊은이들은 사실 이렇게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연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난 한 수년 동안 우리가 글로벌 혁신경제, 나중에 2부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거기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런 방식으로 한국 경제가 나왔다는 거죠. 기업인들은 사실 지금 이 시장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혁신을 담당하는 기업인들인데 기업인들의 사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개별 기업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 집단 간의 경쟁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태계와 생태계의 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거대한 나라는 미국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성장률이 지금 더 높게 평가가 되는 연록 성장률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G7의 중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혁신 경제를 하는 것은 승승장구를 하는데 결국 그 지역이나 국가가 얼마나 번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게 혁신적인 기업 아니면 기업가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회를 얻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거꾸로 왔다는 거죠. 제가 보시면 첫 직장이 노동연구원이라는 정부연구소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국가 정책이 잘못돼서 또 기업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소위 진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자리 잡지를 못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도 유감스럽게도 국민과 기업들의 사회 지표는 최악의 흐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계는 물론이고요. 기업의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부 부채도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외면하고 지난 10월 정도에 이미 이 부동산 피해 문제니까 생활정보부터 해서 물론 불안에 들기 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가 그럴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정책을 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기업인들이 불확실성을 벗어나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경제가 잘 되어가고 있다. 작년 초반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상저하고 상반기가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난 장밋빛 얘기를 약속을 했지만 현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선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직시하고 진단이 분명해야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꾸 이게 무슨 강박만 가지고 현실에 대한 진단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의 지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기성세대와 못지않게 사실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혁신을 통한 성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나눠먹을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나 이 정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이끌어갈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 각자 노세,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자꾸 들여다보는 이런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이 기업가들과 같이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규제를 뛰어넘어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하는 거죠. 결국 양극화의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해질 겁니다.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이전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달라졌던 것 이상으로 시장 경제하에서 일정한 양극화는 분명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용 경제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함께 가는 모습들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와 같이 이렇게 요소 투기병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솔직해서 돈이 없습니까? 탁월한 인재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고요. 또 한식에는 성실하게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한국인 돈이 옛날처럼 정말 20달러, 100달러에 손 벌벌 들던 60년대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런 생산 요소가 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회는 크게 5가지의 아젠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을 끊어내고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1대 혁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먼저 오늘 얘기한 주제인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일어선 것도 사실은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로컬에서 시작해서 진주에서 시작한다지만 부산 같은 대처에 나와서 그걸 스케일업 했고 광주, 나주 이쪽에서부터 기업이 시작되어가지고 기업까지 나와서 금호그룹을 비롯해가지고 제가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예 수익을 만든 분들이잖아요. 피터 드럼이라는 분이 기업가 정신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을 봐라. 식민지에 민족 상대학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을 거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이렇게 낸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대한민국 기업을 보면 기업가 정신의 실제 점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대가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로컬에서 시작했지만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혁신을 해나갔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신산업, 그러니까 기왕의 주고장대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전자, 뭐 섬유, 화학 이런 것들, 전자, 전기, 그 다음에 철강, 자동차 이런 분야들의 주고장대 주력 업종들이 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산업을 만들어서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봐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이 서지 않는 겁니다. 수도권 1극의 체제로 한국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다. 이 호남에도 또 영남에도 또 충북권에도 사실 충북권은 제가 보기엔 충청은 벌써 수도권의 거의 일환이에요. 어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봐서 가슴 뿌듯하고 자랑 수도권도 있지만 수도권에만 그 모든 것이 집중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과연 왜 발로 없어서 갈 수 있는가? 사람이 딱 바로 굳건하게 쓰기 위해서도 두 발, 또 옛날에 뭐 그래도 3발이가 제일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다급 체계를 가져서 지역에서 혁신의 거점들이 있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혁신 생태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행동 중에서 인재들을 키우는 것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부가 기업의 혁신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중앙집권적이었고 관익우위의 문화가 강했던 곳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야말로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사실 이 모양을 갖추는데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죠. 지금 정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상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2, 3년 전부터.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현실을 보려면 대기업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나중에 대기업이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내나갈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기업의 생태계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선 이 얘기를 할게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균형 발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표가 좋아졌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꾸로 안타깝게도 지난 한 5년 전부터 그동안에는 비수도권이 그래도 수도권보다 인구나 GRP나 생산 능력이 더 앞섰는데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이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의 GRP나 경제 규모보다도 수도권이 더 앞서는 역전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든 더 많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고 정부가 그걸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지역에서도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점과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아니라 생태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뭐 그야말로 거들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관점 자체가 푸시 방식이 아니라 풀 방식. 나중에 말씀드린 혁신을 위한 유효 시장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지역을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탁월하다고 평가하지만 제일 중요한 혁신의 주체인 기업이 빠져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기업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정책을 제대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이 준비를 하면서 또 인수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양력을 보시면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록 지사님도 당연히 함께 하시고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함께하는 법정단체인데요. 시도지사협의회 제가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새로 박경준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 자리에 내려가고요. 작년까지는 경북의 이충구 지사님이 그걸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두 분이 요청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더 만들 수가 있었는데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지금 부산에 대한 자료가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계신데 이게 X축, Y축을 보면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업종들의 분포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또 계속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흔히 얘기하는 우상향 이쪽 국면에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차지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도 그렇고 뒤에 경북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산업의 분포로는 미래의 성장률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고용 창출 효과도 낮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이 원하는 기승자, 좋은 일자리,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같은 산업 분포는 어렵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20년 했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기업 산업의 혁신에 있어서 그 구조조정이 너무나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제 개별 이제 업종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기업들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이 지역에 인재로 문득 쓸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경북도 똑같습니다. 경북이 한때 이제 제조의 중심이잖아요. 뭐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 제가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역 혁신 생태계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까 경북의 산업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주로 해서 미래의 성장을 강구할 수 있고 또 고용 창출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 경북 같으면 지금 배터리 산업지구 이런 것들을 포항과 경주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쪽에 한다든가 계속해서 신자는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야 비로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관점과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그조차도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시급한 이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이 기업들을 핵심으로 놓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핵심 인재들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이제 포항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포스코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또 뭐 제가 그 현대중공업, HD현대 이런 곳으로 바꿔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4년 전인데요. 그 조선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선박 제조 기술 아니겠습니까? 선박 제조 설계 기술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었죠. 현대중공업 그 현장 바로 사이트 옆에. 근데 이 회장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4년 전에 하시는 게 만났더니 김 교수 우리가 그 연구소가 제일 핵심인데 사람들이 안 와. 청년들이 거기에 오지는 않으려고 해. 그런 걸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판교에 그 연구소를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안산 같은 곳에 이제 그 수도권에 안산 바늘공단 아시잖아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 안산에도 안 오려고 한다는데 그래서 본사 주소만이라도 서울에 갖다 놔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이제 인재들 전체 풀러보면 수도권이 물론 인구가 꽤 많기 때문에 그게 청년들도 많은데 저희 같은 세대하고 달라서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서울의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지방에 대해서 정말 뭔가 다르다죠. 생각을 해주는 현실을 우리가 한편으로 또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두고 그 사람들이 더 활개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갖춰야 되고 좀 더 나가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AI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CES 다녀오신 분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관계 기업인들을 만나서 말씀드렸는데요. AI 인재의 전국 분포를 보면 그 수도권에 성공하지만 거의 92% 이렇게 있습니다. 광주에 분포하는 인력이 분포니까 1% 정도입니다.
경북도 말할 필요 없고요. 경북도 한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보면은 우리가 지역의 인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의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혁신 생태계를 만들 것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든든한 뒷받침되는 첫 번째가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입니다. 이 지식과 기술 혁신 생태계, 우리 여기 전남대, 도전대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있고 또 지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입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역의 현장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들,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쭉 봤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기업의 비중이 큰 곳들이 있는데, 보면 그 서울에 있는 5개 구에 거의 90%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명동이 있는 중구, 그 다음에 여의도 그런 데 많잖아요.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강남 3구, 이런 곳에 다 모여 있고요. 지역에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 곳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로 봤을 때 77개. 이거는 기초지자체가 아니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대기업이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그들을 스케일업 시켜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 우리 한국 경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물론 내 산업자원부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실제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민생 안정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선거에 해라고 했지만 그런 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경쟁으로 여야가 다투어서 기업을 위한 입법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광주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현장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들고 나가는 것을 저희가 좀 제안을 했고,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부 정책 자체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의 행복지도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보면은 광주의 현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번역별로 너무 도시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던 여러 연구를 보면 대기업이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낙수 효과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사기업보건 등의 연구 결과로도 이미 5, 6년에 나왔고요. 대기업이 함께 혁신을 위해서 박차를 발행할 수 있지만 함께 동행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중기업들이 든든하게 주도하고 있는 이런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장률이 일정하게 나오고 미래의 성장률도 더 높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당장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특히 광주에서도 중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부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도 지금 제조업체는 다 양산으로 기내로 다 나가서, 부산에도 물론 한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거기도 결국 중심은 중기업 주도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해서 신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생태계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중기업, 중소기업들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광주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이런 신산업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린이 좀 생각보다 작은데 자료가 있으니까 책자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20세기에 기업의 순위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제 포춘지라는 곳에서 500대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여기 1위부터 10위에 속한 회사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1위에 했지만, 이 자료에 보면 21세기 들어와서는 100위 막
과거로 지금은 한 89위 정도 작년 말에 보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2011년, 21년 그리고 현재 23년 이런 내용을 봅니다. 뭐 황황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요즘은 뭐 CES에서도 이들이 주력이 된 IT 기업들이죠. 그 서부에 주로 존재하고 있다 해서 매그니피션 7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황야의 7일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도 돼서 다 우리 익숙한 영화인데 원래 영어 제목이 이병헌 씨인가요? 그 사람이 뭐 출연도 했잖아요. 최근에 리메이크한 거에 매그니피션 7이라고 나오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구글 이런 것들이 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얘기했던 그 AI, 챗GPT를 비롯해서 AI에 선점하는 바람에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1위를 지켜왔던 애플을 제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로 등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세계 1등과 21세기의 세계 1등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그 애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밑에 있는 거는 뭐 제너럴 일러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같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과거에 1위를 차지했던 IBM에 대비해서 구글이 얼마나 이제 성장세를 보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역전이 되고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된 주된 이유는 그 기업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얘기했을 때 과거에 정부 주도로 그렇게 했던 나라들도 많습니다. 한국도 그 부분이 있었고 싱가포르도 그랬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제가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여건이 어렵고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도 기업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그런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사례들을 21세기에 보면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장품 쪽에 가지고 있는 로레알이라든가 이번 CES에서도 피부 상태 이런 것들 바로 진단해서 적합한 이런 피부 보호라든가 화장품이나 바이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제약 분야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가 사실은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GM 같은 곳이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고 하면 현대차 지금 잘하고 있지만 토요타, GM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IBM 같으면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그 마켓캡이라고 있잖아요. 시가총액의 10%도 안 됩니다. 5% 이런 정도인데요. 토요타가 그래도 저력이 있으니까 테슬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안 돼요. 테슬라의 25%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쳐서 비교했을 때도 테슬라의 마켓캡 그 자산 가치 중에 훨씬 더 큰 이런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 달라진 것이 혁신 생태계의 기반으로 해서 경쟁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고객과의 이 경쟁에서 주로 가격이 중요한 이런 결정 요소였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혁신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에 어느 정도 외학위기가 끝나서 2002년 6월 달에 제가 원래 전공한 분야가 기업 혁신, 생태계 이런 분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연구원에 갔지만 제가 주로 맡았던 거는 기업 단위에서의 혁신이었는데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연구를 했었고요. 그 외학위 터널을 빠져나와서 6월 달에 제가 원래 공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 실리콘밸리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회사가 시스코라는 회사 아시죠? 막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서 만드는 라우터라고 이제
것들을 발음하는데 그게 인터넷을 하려면 배관 시절처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코의 내년도 우리 예상 성장률은 뭐 5%입니다, 10몇 %입니다가 아니라 내년에 150% 성장할 것인지 250% 성장할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 그런 인터넷 혁명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주로 이걸 일으켜낸 것은 M&A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얼마나 빨리 침투해서 진입할 수 있느냐가 국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즘 얘기하는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하지만 외부의 것들을 자원과 또 중요한 게 껍데기만 아니라 그걸 이끄는 인재들을 같이 받아들이는 M&A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뭐 초기 점점 구글하고 비슷하게 점점 늘어나서 1년에 많을 때는 45개 정도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시스코를 그 당시에 자주 봤었습니다. 그 얼마나 지리적인 뭐 가까움도 있지만 그 M&A 했을 때 화학적인 결합이 가능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사들였을 때 그 기업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엔지니어, 경영진들이 그대로 우리 회사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장님, 이렇게 우리 합병했지만 당신 그대로 우리 여기에 독립사업부를 줄 테니 그 사업부에 헤드를 하세요. 있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 한 명도 놓치지 말고 핵심인들은 다 데리고 와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만한 권한을 경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제가 그때까지는 보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M&A를 하지만 그 방식이 잘 아시는 구글의 지주회사가 알파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 벤처스라고 하는 기업 벤처 캐피탈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자도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투자와 인수합병을 같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글은 신기술과 정말 기술력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고 신사업에 신속하게 뛰어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구글, 애플 생태계, 앱 생태계를만을 머무는 게 아니라 구글이 지향하는 방식으로 구글이 이끄는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요, 한국의 기업들도 아직 그까지는 못 갔어요. 구글에 있는 엑스 구글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글에 현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은 아이템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여기보다 내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걸 키워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 한국 기업 같은 거 그래 나가는 애들은 돌아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맥독을 가져가지고 이게 좋고 더 이상 부르다 그러면 시장에서 하는 것 같이 후려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동 투자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안에 다시 불러들여서 일을 맡기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 생태계를 꾸려나간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구글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제가 한국의 대기업들 아까 얘기했던 그 주력 업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대충 한 2014, 5년, 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기업이 스타트업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들고 나올 때도 마치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핵심 생태계에 의해도 지금이 좋은데 잘 나가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차라리 비록 하늘이 무너져봐야 솟아날 구멍을 찾기 시작하는 거니까 혁신경제,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하는 거죠. 대기업들 보면 우리나라 지역에 뭐 기업들, 스타트업들, 중견기업들 뭐 그렇게 다양한 기술이 없고요. 우리가 뭐 할 거 없습니다. 선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도 오죽하면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만든 루빈 아시죠? 루빈이 삼성전자에 와서 안드로이드 그 체제 그걸 해서 피칭을 했었어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삼성이 만나주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칩 안에 칩 넣는 그 퀄컴이 소개를 했거든요. 이거 한 대 팔 때마다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칩을 제공하는 그 퀄컴은 라이선스를 팔아가고 이렇게 돈을 받아갑니다. 퀄컴이 야 이거 진짜 안드로이드 체제 괜찮다. 삼성 너도 적극적으로 해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낚아준 거라. 잘 나갔는데 부사장님 만나니까 그래서 이거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우리 한 25명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스에서 아이고 우리 그런 사람 한 500명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 이거 아닌가 보구나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해 간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함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내부에서만 혁신하고 내부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외부의 핵심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같이 일하고 진정한 산학협도 또 기업 간의 협력을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이 안에서 잘 잡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함이 없고 미래를 못 봐서 그런 거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인재 기술이 대학에도 있을 수 있고 연구소에도 있고 스타트업 중기업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좋은 성과를 승진했는데 그런 걸 하겠어요? 리스크를 자기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정부에서도 납품 실적이 있느냐 한데 그럼 뭐 얘들 뭐 했냐 뭐 들고 오면은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해왔던 나라니까 대기업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들은 완전히 그 판을 갈아쳤어요.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 여기에 보면 그 요약본이 나오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테슬라가 원래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들어온 시점부터 테슬라 스스로의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역시 여기서도 기업 벤처 캐피탈 같은 것들을 동원을 해서 스타트업을 물론이고 심지어는 테슬라에 있다가 쪽에 있다가 나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강원대에 나오셨는데 뭐 서울대학에서 석사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수학 능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카네기 멜론에 가서 그 테슬라의 초기에 들어간 라이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외부 이제 인식하는 거. 그래서 초기만 만든 나와서 지금 팬텀 AI라고 하는 걸 창업해서 그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도 나가서도 그 사람들 다시 불러들여서 들어오기도 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지금 20년 밖에 안 된 기업인데 사실 현대차가 주목을 받은 거였어요. 중국이 지금 이제 변화가 많은데 중국이 가장 간절히 바랬던 롤모델이 현대기아차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술국이 중요했고 시장을 내주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제조 기술을 가기를 원했는데 한 100년 이상 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한국의 현대자동차였어요. 현대기아자동차가 100년이 안 됐는데 탑5 안에 들었던 유일한 사례였기 때문에 롤모델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기 배터리처럼 일렉트릭 차로 하면서 축적의 시간을 방금 확 딸린 거죠. 그냥 캐치업, 미국, 일본이다가 한국이다가 같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념을 점프를 해서 배터리 차로 하면서 스틱들을 그들이 바꿨던 거 아닙니까?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엔진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 협력적인 이런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 축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배터리는 완전히 자동차 생태계를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그 AV라고 해서 일렉트릭 비클에서 바뀌었지만 테슬라는 음에 대한 전기를 모빌리티라는 걸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현대차가 정의진 회장의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바이더라고 이렇게 자기의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 시장을 지배하면서 경쟁의 방식, 경쟁의 법칙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걸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먼저 만들어낸 친구가 일론 머스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동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의 주도권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그 자산가치 총액이 그때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 간에 이제 비교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네. 새로운 이런 그 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매출액이라든가 주요 순위에서도 다 보면 테슬라가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왔는데 결국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서 뭐가 중요한 키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LG가 왜 모바일 폰 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기술력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요즘에 뭐 커브 디스플레이라든가 정말 주옥 같은 기술들을 LG가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가 시장에서 어떻게 그걸 경쟁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는 데서 식대국 결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재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 결단과 또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시장에서 그런 큰 가치를 받게 되는 것은 이 친구는 업에 대해서 우주, 그 스페이스X 이런 걸 해서 우주 쏘잖아요. 우주와 지구 그리고 나 개인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1년에 연결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식을 표현하면 자동차 산업에서도 소위 수직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배터리 여러 가지 부품 이런 것까지 그게 되었기 때문에 얘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전기차 수요가 지금 좀 떨어지는데도 과감하게 가격을 하게하면서 지금 나오면서 나름대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프리우스 나왔을 때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거 몇 년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10년, 지금 20년 다시 하이브리드가 뜨잖아요. 이거 불단치 않습니다. 한 번에 이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캐즘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이 아니라 그 머저리티까지 가는 데는 분명한 간격이 있어서 그걸 캐즘이라고 저희가 전략에서 얘기하는데요. 일정하게 그 단계를 통과하는 결국은 전기차의 시대로 갈 것이고 모빌리티의 업 전환 중에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채울 건지 그러면 이제 전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붙고 모빌리티를 하려면 결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모빌리티 스타일, 스마트 도시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대차가 당장 가면도 AAM이라든가 뭐 UAM이죠. 도시항공이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하는 이유가 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런 미래 신산업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인수위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틀을 혁신생태계라는 틀을 놓고 산업정책, 기업정책, 일자리 정책에 거기에 맞물려 가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그래서 국정과제에 사실은 그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집행이 되어서 현장에 계신 기업가들에게 힘이 되고 기업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 누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이걸 만들어낼 때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 주인공은 전부는 조율권이고 주인공은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들 또 산업협동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요 컨셉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혁신생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혁신의 유효시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소비나 이런 그 생산 같은 경제활동이 행정구역을 따라 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불경 이런 내용을 좀 압니다. 동남권은. 왜 그렇게 하냐.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혁신을 충분히 일으켜낼 만한 유효시장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어려워요. 저는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의 흐름, 물자나 인재들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혁신의 유효시장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만들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계적인 수준의 인정평가 감독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영국의 셰필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외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시 교육고용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제가 거기를 갔는데 셰필드가 지난 20년 동안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당히 규제도 풀어주고 셰필드가 이렇게 해서 점점 모이기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보면 글로벌 수준의 인정평가가 안 됐습니다. 이거 충분히 뭐 미국의 FDA가 들어가니까 이런 걸 시약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협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이든 쓰려면 초도 구매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장사해보고 우리 뭐 공제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가격을 납품한 실적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바이오는 초도 구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셰필드 같으면 시립병원이 있어서 시립병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중기부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소위 얘기하는 혁신형 정부 조달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 기업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군의 정부 조달 이런 데에서 그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가 리스크를 좀 부담해서 그걸 적극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 처음부터 일어설 뛰어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초도 구매를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아까 했던 기업 생태계에 인재들을 더하는 지식과 기술이 더해지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들도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은 주거 환경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대학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놓고 보려면 얼마나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느냐를 시점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이런 사회 생태계, 그 소위 얘기하는 거주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지향이 분명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영학회 장으로서는 제가 1년 동안 그래서 기업들, 6대 그룹들과 정경련, 한경협, 대한상의, 무역협회, 주요 산업협회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가 함께 해줬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들이 또 지방시대위원회, 우리 이정현 위원장도 하고 오셨더만요, 부위원장도 이렇게 해서 그런 논의들을 좀 해왔고, 지난 1년 동안에 했던 그 로드맵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일정하게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들은 기업인들은 상수를 들고 환영하시고 정부에서도 이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준 것 같은데, 이제 총선이를 준비할 것 같아요. 이런 기업에게 친화적이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의 입법이 결국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법을 만나야만 결국 공무원들도 제대로 거기에 따라 일할 수 있고 기업인들도 활력을 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기반은 다른 누가 잘 안 해서 경영학회 이끌면서 1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그걸 마무리해 주셔서 꽃을 피우기로 합니다. 광주 전남의 기업들이 정말 활발히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와 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부산, 광주 지역은 다르지만 저희 지방의 어떤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진구 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포럼을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잠시 열어주시겠어요?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2월에는 저녁 6시에 21일 수요일 저녁 6시 이곳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 그리고 산하협동대상 시상식과 함께 전 오비백주 장일수 회장님을 모시고 진심을 팝니다라는 주제로 강연 포럼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맨 뒷면에 관련돼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249회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는 것처럼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모두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속하게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 분들 이렇게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이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딱
마음은 급하시고 말씀 주실 말씀만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딱 보고. 얼굴이 경기 때문에.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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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한번 볼까? 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엄지척. 자, 기울이 형은 엄지척으로 해주십시오. 최고라고. 기울이! 최고! 예, 감사합니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네,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6시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정기 총회는 5시 반부터 시작